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동양철학과 박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인 박지혜입니다. 제가 여러 분들 앞에 서는 자리에 이게 좀 부끄러워서 제가 좀 떨리지만 오늘 진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학들 간의 이제 학술교류를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데요. 총 7분의 발표자분과 7분의 논평자분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이고 질의는 5분, 그다음에 답변은 종합토론 시간에 이제 이해란 선생님께서 저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상 진행 순서를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전 시간에 해주시기로 했던 3분 발표자를 앞 시간에 해주시기로 했던 3분의 발표자분들은 후순위로 두고 지금 이진명 선생님, 그다음에 정현수 선생님, 기준섭 선생님 순으로 먼저 앞 시간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 발표자분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그에 앞서 저희 인문예술연구소 이사장님이신 신정근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기현이 잘 가지고 왔어.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대로 시작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오랫동안 안 붙들어줄 테니까 간단하게 나중에 단모로 와서 인사하는 걸로 하고 좀 간단하게 누군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진명 선생님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명이고요. 뭐 하시는지 뭐. 저는 원래 이제 이학을 예술학하고 이학을 했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서양권만 하고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손정근 선생님 책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성경관이 갖겠고 수료를 받다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을 시작하려고 준비 단계이고 아직 공부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드리네요. 그 다음에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가위바위보 하나 어떻게 하려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철학과 박사과정 4기 재학 중인 마승재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쭉 계속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양철학과 석사 3기 진행중인 정인수입니다. 이 아저씨 앞으로 오시 쓰고 가지고 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동양철학 쪽에 공부를 하고 싶다고 지원을 했는데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은영 선생님. 수학연이학학은 동양철학과 박사과정 2기고요. 석사 때까지 계속 서양 철학을 주로 많이 배웠었는데요. 동양철학은 많이 부족한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나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철학과에서 박사 수료하고 아직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 걸려가지고 3일 정도 누워있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네, 앞으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후배님들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아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말 좀 들어줘가지고 덜 어색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와요. 감기 감염될까 봐서.
논문을 쓴다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다 써와서 하는 천재적인 발상의 논문 쓰기보다도 여러 가지 단계들을 나누어서 차근차근 발표해 가면서 논문이 어떻게 진화해 가는 이런 수를 점검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문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에는 이제 워크숍이라는 게 있고 학기 중에는 이제 학술 대회라는 게 있어서 학술 대회는 1년에 2차례 중에서 한 차례는 뭐 기승의 학과를 중심으로 하지만 한 차례는 이제 그 학기에 논문 쓰려고 하는 발표를 하는 거고 또 방학 중에 2차례 하는 8월달과 6월달과 8월달 6월달과 8월달에는 해당 다음 학기들이죠. 6월달이면 3월 그 다음 학기 8월달이면 또 9월에 시작되는 다음 학기에 그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진행된 그 다음 부분 오늘 했으면 오늘 이 부분보다는 또 다음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해서 그 논문이 진행돼 가는 단계가 한 단계씩 이렇게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 처음 단계에서부터 뭐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당장 각자 자기 관심사나 자기 논문 주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노력하지 않고 그죠?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런 주제도 있구나 뭐 이런 논의도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동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기동량인데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봤더라라고 하면 되게 출처를 모르는 거는 기동량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읽은 거는 찾아보면 되게 어디서 봤더라라는 게 아닌데 그런 학술대회나 오면 기동량을 하면 어디서 들었기는 들었거나 알고는 있는데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그런 기동량한 것이 즉 공부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기동량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 첫 번째 논문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나와서 숨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다 써서 갖고 오는 이런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그죠? 차근차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다가 뭐 어떤 분들은 속도가 갑자기 배가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고수처럼 숨어 있다가 갑자기 뭐 뭉치고 뜨는 거 보면 서로 당황스럽죠. 그죠? 그래서 쓰는 자기 페이스로 쓰시면 돼요. 무조건. 뭐 1학기 때 쓰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학술지 발표하거나 첫 논문 내가 이런 주제로 논문 쓸 거다라고 하는 걸 서양에서는 침뱉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귀중한 걸 침뱉냐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자기 거 다른 사람이 먹을까 봐서 어떻게 해요? 침뱉으면 침발라두면 다른 사람들이 안 먹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쓸 거다라고 침발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을 늦게 발라가지고 내가 더 잘 쓸 건데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늦었잖아요. 이거지. 그러니까 뭐라도 뒤에 시작하면 앞에 권리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논문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다가 자기가 좀 생각이 이렇게 뭉쳐지면 그때는 꼭 뭐 1기준이다 2기준이다 수를 안 했다 수를 했다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각자의 사정이다.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속도니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나는 그러면 이번 학기에 학술대회 한번 발표하겠다 또는 워크숍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총무분들이라는 이런 분들이 할 사람 계세요라고 물으니까 그때는 눈치고 코치고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자기 속도와 자기 상태에 따라서 나는 뭐 다음 주에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지원을 하면 발표 기회를 갖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우리가 신상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들고 나와서 이런 게 논문이 될 거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뭐 아주 특이한 주제여서 주위분들이 이렇게 논문 쓰기가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제라서 여러 사람들이 즐겨 환영하는 주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상처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선을 몰고 그 다음 과정에서 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필이 바뀌어서 속도가 붙거나 그렇죠. 또는 자기가 찾던 자료가 뭐 발굴이 되거나 또는 그 분야에 시사점을 주는 또는 자기 고민하는 숙제가 풀렸다거나 그러면 뭐 빨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나랑 상의해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어떤 논문이라고 하는 게 누가 하라마다가 아니라 각자의 준비 상태와 속도에 따라서 학술대회라든지 워크숍을 할 때 이번에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가 또 뭐 준비가 안 됐으면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너무 그죠 심각하거나 너무나 뭐 형사소송처럼 그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나는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때는 이 진행상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지 뭐하고 편집 다 했는데 나는 한다고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나 상식이잖아 다 되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일이 2배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여러분들 역지사지 우리 문 대통령 역지사지 주식 가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역지사에 대해서 일을 한다고 치면 잠깐은 짜증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은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월달이 되겠죠 그죠? 2월달에 워크숍을 갈 테니까 이번에 하신 분도 그렇고 발표 안 하시겠지만 2018년도 지금은 발표 안 했지만 2018년도 1학기에 예심을 한번 볼 생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끝나는 이후부터 1월달, 2월달 우리 워크숍 할 때로 곧 될 때까지 이러지 또 이제 분량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학기 2018년 1학기에 예심과 본심을 하실 분은 워크숍은 필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오늘 끝나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또 해서 논문을 써서 워크숍 할 때 꼭 나는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온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안내하는데 못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더 많으면 박사의 경우에는 그죠 예심과 본심 단계 하기 전에 학술지에 그죠 논문을 두고 해서 게재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취지는 요즘 특히 학위를 하고 나면 연구재단 여기 있는 게 분신들은 다 연구재단 회원가입했나 모르겠네. 연구재단이 이제 학위를 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 대상이 되지만 학위를 하고 나면 학교에서 입사 안 닦고 그러죠. 연구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요즘 추세는 전부 다 실적이 없으면 뭐 응시를 하더라도 그러죠. 응시야 자유지만 신청은 자유지만 채택은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러면 실적이 결국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학위하고 나면 딸랑 자기 논문 한 편 하고 학술지 논문 한 편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위를 하기 전에 자기 논문 주제와 관련해서 너무 많이 발표하면 표절 시비가 걸리니까 한 2편 정도 예습 때 한번 발표하고 본심 전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런데 본심 논문을 다 쓰고 나더라도 적어도 학위 논문 한 편과 학술지 논문 2편이 있으니까 400%는 되죠. 박사 논문이 200%, 학술지 논문이 100%니까 400%가 되면 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에서 강조를 하는 거니까 누구를 괴롭히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별로 원치 않는 일이니까. 그래서 다음 학기 특히 이제 박사 예심 하실 분들은 바빠요. 그죠? 방학 중에 속도도 빼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사이에 또 자기 논문과 관련되는 걸 학술지에 투고를 해서 게재가 확정도 돼야 되고 그런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석사 예심까지는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석사 본인 보는 친구들도 그게 다 자기 혈이고 자기 논문이잖아요. 그죠? 자기 논문이고 자기 실적이 내가 가져가는 건 절대 내가 쓰라고는 했지만 그 실적을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석사 본심 대상이 되는 분들도 논문을 써서 게재가 되시면 자기 뭐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강조한다. 그래서 못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다음 학기에 예심과 본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절차들을 잘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논문을 쓰는 사람은 제 수업에 들어요. 그리고 뭐 학위 논문 때문에 다 듣는 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냥 와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그냥 물으면 끝나잖아요. 학습 참을 필요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가정적인 분은 당연히 듣는 거고 수료를 하셔서 논문을 쓰실 분들도 그렇죠. 뭐 따로 날짜 잡을 필요가 없고 나는 수업 시간이 맨날 몇 년 전부터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3시부터 다 6시까지니까 일정 잘 조정해서 들으면 그때그때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이 따로 약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싶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오늘 저는 이 학술대회를 참가는 하겠지만 그 논문 쓰는 분들과 관해서 옆방에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원하면은 자림 씨한테 말하면 순서 끝나고 나서 나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림 씨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논문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일정이 각자 있겠지만 그런 거는 나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학기에 몇 사람이 할지 내가 미리 사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만약에 한 분이다. 그러면 논문이 좀 준비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해보자라고 같이 갈 수가 있지. 만약에 한 학기 발표는 5명 이상이다 그러면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이 다 하겠다라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하면 서로 힘든 일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적어도 논문과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일들은 나하고 일정을 자기 생각이라든지 사전을 공유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그죠? 그리고 저 수사생도 저번 학기에 뭐 예신까지 끝난 친구들도 아직까지도 다 타는 게 아니고 일례가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예심이 끝나면 당연히 본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 상식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적어도 나는 논문과 관련해서 액션을 취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의사와 태도와 일정과 사정을 나하고 공유를 해야 되지 가만히 숨어있다 5월달이나 가지고 나 너무 쓸 텐데 그래버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가 힘들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처음에는 쓰려고 했지만 또 사정이 또 못 쓰게 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번 학기는 못 하겠다라고. 그래서 월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잖아요. 그죠? 그때 오면 모든 일이 다 풀린다 이거죠. 약속 잡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식적으로 서로 뭐 연락하고 말고 이런 필요도 없이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번 모임이 다음 학기에 2018년도 1학기죠? 2018년도 1학기 논문 쓰는 과정의 중요한 미끄럼이가 바탕이 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논문 쓰실 때 박사 졸업 선배님들한테 논평을 오신 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기 글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좀 그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글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물론 날 때부터 하느님과 같은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한 글자 한 글자가 옥구슬처럼 깨달아드리겠지만 학위 논문 하는 과정에서 글 쓰는 것도 익숙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학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그 어떤 글보다도 억세고 힘들어요. 그런 거를 읽고 말이 되게끔 하나라도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산타 그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선물들을 부담스러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하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선배들은 만약에 지적이 많으면 그것들은 선배들은 그런 아량은 있어요. 지적해주면 그걸 다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고 또 자기가 그 지적을 받고 판단을 해서 조율하자는 거고 그게 좀 어려우면 나를 만나도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논평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선배가 되시면 경험할 수 있고 더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다른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반영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또 뭐라고 하면 반영하라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라고 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한정된 시간 안에 그걸 다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선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피드백은 있으면 좋죠.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 안에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좋은 지적이긴 하지만 요 차에 반영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런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갔더니 반응이 없고 그잖아요, 그죠? 뭐 했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 그죠? 이러면 사람이 아니라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시간을 내서 막 시간을 들여서 읽어서 한 바닥이라도 적어줬는데 그걸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전혀 반응이 없으면 특히 또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더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논평 한 것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사고 확인할 수 있지만 못 온 분들은 뭐 여기서 녹음을 한다든지 그잖아요, 그죠? 가능하잖아요. 안 왔지만 녹음을 한다든지 그래서 파일을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안 오더라도 뭐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또 자기가 쓰든지 라고 해서 이런 피드백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특히 뭐 나라 여러분들이나 우리 부침성이 좋아서 사교성이 좋아서 세상 어디 갔다 놔도 살아남을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우리 임태규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뭐 잘 살 분도 있지만 참 말 걸기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할 때 한번 오고 가고 그래야 말문이 트이지. 아이고 안 오면 또 삐지시겠다. 박광규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서로 알아가고 상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다면 새로 오시더라도 빨리 연착륙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없는 시간, 귀한 시간 내서 후배분들의 논문이 조금이라도 잘 되라는 뜻에서 귀한 논평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친다는 의미에서 손바닥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만큼만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그렇죠. 우리 몇 회입니까? 아무것도 13회입니다. 13회 정기 학술대인데 뭐 연구동향 정도니까 너무 완성도의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를 다뤄야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고려해야 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완성된 논문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거니까 포인트를 이런 거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나는 이런 책도 봤는데 이런 글도 있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더라도 논평을 지정 논평을 안 맡으신 분도 해당 주제에 이제 발표를 보잖아요. 이제 그럼 듣고 나서 내가 이런 책을 봤는데 또는 뭐 이런 글을 봤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라고 해서 정보를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면 아마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은 소득을 가외로도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술대의 연구동향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논문 쓰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가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을 부모님이 저보다 1분 안에 다 요약을 해주네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혼자 싸우지 말고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이렇게 자리 안에 같이 하는 자리에서 함께 동학들과 교류하면서 헤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함께 열심히 참여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지해드린 대로 아까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면 연구동향 발표 순서를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후반부에 발표해 주시기로 했었던 이진명 선생님, 정명수 선생님, 기른섭 선생님 순으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이신 이진명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도덕 형이상학의 구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논평은 권우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저 자립식 깜짝 퀴즈 어떻게 하는 게 있지, 뭐 선물하는 게 사람들 못 가게 가운데. 자, 종합 토론전에 퀴즈라는 게 있어요. 뭐 생각한 거 있지, 그지? 가위바위보를 잘하면 되나요? 네. 가위바위보를 잘하면 선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거는 마일부라는 중국의 그 후세기로 태어나서 67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 잘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번 한번 주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공이 철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림이 전공이에요. 마침 이 그림이 나와서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화재라고 써있어, 이게. 화재 변상벽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 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다 귀족이에요. 그래서 경제정선, 현재 신사정, 시익필 손자잖아요. 영의정가있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공제인도서, 해남문신, 뭐 제자 들어가는 다 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영조 어전을 2번 그렸거든요. 2번 그려가지고 이 사람이 전라도 곡성으로 영조가 평강까지 지위를 줘요. 근데 이 정도로 잘 사셨던 분인데 별명이 변고양이에요. 이 사람은 고양이를 닭을 너무 잘 그리는데 고양이를 그릴 때는 정말 이거 큰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막 모질도라고 하거든요. 모가 60 먹은 노인이에요. 그다음에 질이 70 먹은 노인이고, 그래서 이거 장수를 기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오 하면은 고양이죠. 중국말로 모질도 할 때 모두 마오라고 해요. 질은 티에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티에 하면은 적이에요. 나비가 있는 그림이면은 더 좋은데 이거는 나비가 없죠. 그리고 이게 국정 추묘라는 그림일 텐데 아마 유명한 그림입니다. 고양이는 그래서 장수하라고 어르신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겠어요? 당연히 영조임금한테 바쳤겠죠.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그림을 고르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도 학문이 늦게까지 이렇게 잘 완숙해서 길게 가시라는 뜻으로, 그리고 그림은 뭐냐면은 저 국화는 한 해에 피는 마지막 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뒤늦게 우리가 학문의 대성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당나라 원진이 썼거든요. 한 해의 마지막 꽃은 국화다. 그때부터 이제 국화가 우리 동양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렇게 마일부 도덕 형이상학 구조라는 걸 잡았고요. 이제 제가 이분을 한번 제가 스피한 거를 빨리 읽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부는 중국에서 존경받는 국학대사이자 신유가 철학자이다. 그는 중국 고전과 신학문을 논문이고 제자백과의 문을 두드려 답을 들었고 유불선화도 희통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의 유계, 즉 시서, 예약, 춘추 여기야말로 중국의 제자백과를 통속한다고 본다. 제자백과의 학문이 유계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유계가 사후, 즉 경사, 자집을 포괄하는 중국 학문의 토대라는 주장도 검증한다. 심지어 서양 학문도 유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